제가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롬메이징 로마맘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만큼 중요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유아어라고 불리는 말하기 방법이 엄마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아어가 아기들 언어 발달에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미 외국에서는 많은 연구들로 이 말하기 방법의 효과가 입증되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찾아보다가 이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유아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베이비 토크와 패런티즈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런티즈는 로이마, 저기 자동차 정말 멋지다. 아이고, 간식 먹을까? 졸려. 그럼 우리 자러 가자. 이거고, 베이비 토크는 로이마, 저기 빠방. 깎아줄까? 코코넷네 가자. 이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이 다릅니다. 말하는 톤이나 억양, 속도 등 그 방법은 비슷하지만 패런티즈는 실제 단어와 정확한 문법 구조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이고 베이비 토크는 실제 단어가 아닌 것들을 좀 더 자유로운 구조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왜 한국 엄마들에게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베이비 토크가 좋지 않다라고 전해지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서 유아어의 톤, 억양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말하기 방법까지도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로 밝혀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베이비 토크는 실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법 구조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실제 단어를 사용하는 패런티즈 화법은 아이들 언어 발달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패런티즈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패런티즈의 특징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소보다 높은 톤, 과장된 높낮이, 그리고 몸을 느려서 천천히 중간에 아이가 응답할 시간을 주며 노래 부르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 예쁜 꿈 꾸고 푹 자요. 잘 자. 사랑해. 이런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아기들은 일반적인 어른들의 말하기 방법보다 패런티즈 말하기 방법을 훨씬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갓 태어났을 때도 조금 커서도 말이죠. 심지어 아기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모르는 그 언어를 들려줬을 때도 패런티즈 화법을 선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패런티즈는 아이들 언어 발달에 아주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아기들이 어른들의 일반 화법보다 패런티즈 화법으로 들었을 때 말소리 구별을 더욱 잘했고 긴 문장을 단어 덩어리로 더 잘 나눌 수 있었고 또 장기 기억으로 단어를 더 잘 기억했으며 새로운 단어를 더 효과적으로 잘 배웠다고 합니다. 또 패런티즈 화법을 많이 들어온 아기들이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옹알이나 말을 더 많이 하고 어휘력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패런티즈가 아이들 말하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아이들이 듣기에 패런티즈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거기에 반응하고 싶어하고 엄마는 또 패런티즈로 얘기하고 아기는 또 반응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통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패런티즈 화법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럼 언제 이 화법을 시작하고 멈춰야 할까요? 먼저 시작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갓 태어나서부터 또는 태아일 때부터 말해주는 것이 좋겠죠. 멈추는 것은 아이들의 리드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언어가 성장하면서 아는 단어도 많아지기 때문에 굳이 느리게 모음을 느려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패런티즈 화법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를 엄마께서 몸소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화법 전환은 우리가 전등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바로바로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4살이 되어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니까 우리 남편에게 또 다른 어른에게
하는 것처럼 어른 말투로 말해야겠다 하시면 아이도 적응이 안 되고 또 싫어할 거예요. 점차적으로 패런티즈 화법을 줄이는 것이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 3, 4세, 우리나라 나이로 4, 5세 정도죠. 이 아이들을 상대로 문장 이해력 테스트를 했는데 어른 말투로 말해줄 때보다 패런티즈 화법으로 얘기해줄 때 더 잘 이해하고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아이의 연령이 어릴수록 엄마가 말할 때의 톤과 밝음 정도가 높았다고 해요. 7세에서 14세 아이들을 연구했는데 7세 아이 엄마들이 14세 아이 엄마들보다 톤이 높고 밝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아이들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엄마의 톤과 밝음 정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4살, 5살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어른에게 하는 것처럼 낮은 톤과 막 빠른 말투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은 여전히 높은 톤과 과장된 높낮이를 좋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원래 패런티즈의 특징들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조금씩 빼면서 점차적으로 어른 말투로 가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2개월 로이미에게는 아직 원래 패런티즈 화법 그대로 얘기해주지만 만 4세인 로아에게는 조금 더 빠르게 이전보다는 덜 과장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톤은 동일하게 솔 톤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른들의 화법과 아이들의 화법, 그 중간인 것이죠. 이제 패런티즈 화법은 완벽하게 알았으니 이 화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가 어릴수록 짧고 간단하게, 또 연령이 올라갈수록 긴 문장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릴 때는 짧고 간단하게 얘기하다가 어휘력과 표현력이 높아지면서 긴 문장으로 확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강조와 반복을 사용해 주세요. 여기 자동차가 있네? 와, 이 자동차 정말 멋지다! 또 조금 큰 아이들에게는 로아야, 이거는 연필이라고 하는 거야. 연필. 이제 로아가 큰 언니가 돼서 연필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강조와 반복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풍부한 비구어적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다양한 표정, 제스처, 베이비 사인, 포인팅 등 비구어적 표현은 아이가 무슨 뜻인지 유추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패런티즈 화법과 함께 사용했을 때 아이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러므로 언어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더 많은 비구어적 표현이 필요하겠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번 그 단어에서 사용하는 제스처를 만들어서 반복을 해주시면 그것이 아이와 나와의 그 베이비 사인이 됩니다. 베이비 사인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사용해주세요. 패런티즈 화법의 톤과 억양이 아이들에게 재밌게 들리는 것처럼 의성어와 의태어도 보통 톤이 있고 또 쉬운 반복되는 소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저기 헬리콥터가 날아간다. 두두두두두두. 우와,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고 있네. 이렇게 말이죠. 다섯 번째, 패런티즈에는 아이들이 응답할 시간을 중간중간에 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응답할 때 추임새를 넣어서 엄마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추임새는 그랬어? 진짜? 정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이걸 진정그라고 부릅니다. 진짜? 정말? 그랬어? 이렇게 한 세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아기들 언어 발달에 효과적인 화법, 패런티즈가 무엇인지, 패런티즈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